이 여성이 꿈꿈입니다. 이 어떤 것을 투사를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요, 몇 쪽에 있냐면은요, 22쪽에 있나요? 예, 22쪽 좀 넘어서, 예, 꿈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와 결부된, 이제 여기서는 망상을 드러내는 꿈이다, 이렇게, 글은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망상은 좀 언어가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가 결부된 어떤 환상을 드러내는 꿈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녀의 아버지, 현실에서의 그녀의 아버지는요, 체구가 굉장히 작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음, 실제는 그런데, 이제 아빠와 함께 이제 밀밭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녀는 그에 비해서 아주 작고,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 보였다. 이래요. 거인처럼 커 보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녀를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두 팔로 이렇게 끌어안는다. 이렇게 번쩍 우리 어린 아이들 들을 때, 왜,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가슴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 이제 이렇게 두 팔로 껴안는 이제 그런 것처럼 한데,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니까 밀밭에 바람이 이렇게 흔들린 것처럼 아버지는 그녀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네 태우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었다. 그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아버지인 것 같은데, 의사로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 23쪽에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녀와 함께 밀밭을 덮고 있는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림처럼, 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팔로 흔들어 주었다. 이제 이런 꿈을 꿉니다. 꿈에서 행동하는 인물은 이제 아마 그녀의 담당 의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로 이제 이렇게 뒤엉켜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의사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와 닮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인이고 이 체구가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체구가 큰, 그래서 그녀를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이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융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그녀의 무의식은 융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 겸 연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투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무의식은 아버지이고 연인이라는 어떤 인간이지만 그 사람은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꿈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흔들어 줄 정도의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거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적인 어떤 성질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전이 투사와 결부된 무언가 평가를 크게 부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는 고지고대로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융에게 자기 아버지를 투사한다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꿈도 마찬가지로 아주 환상적인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운유로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의식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거는 정말 현실,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자면 그 언덕에서 들판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융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풀어서 이야기하니까요. 선생님들은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목적이 뭔데 왜 나왔어?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의사라는 개인을 보여주지만 그 개인은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사는 엄청나게 크다. 거인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버지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에서 마치 그 거대한 거인에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인간을 넘어서는 인격, 초월적인 어떤 인격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굳이 신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융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알아들 법 해야 되잖아요.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전이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을 할 때 너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했고 내가 등장해서 이게 마치 아버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꿈속의 인격은 그 인간의 어떤 인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인다. 그거를 설명을 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전이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매달렸던, 그렇게 그러니까 의식에 매달렸던 그 아버지 콤플렉스를 투사했었던 그녀에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면 투사의 철회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전이를 하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계속 씌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씌우다 보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뭘 말하죠? 이거는 전이를 철회한다라는 건 전이의 감정이 약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쉬워서 계속 아버지로 봐야 되는데 아버지와 남자친구를 구분을 했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남자친구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친구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건 아버지하고의 멀어졌다라는 얘기죠. 그쵸? 여성이 부성 컴플렉스에 긍정적인 부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리고 남자를 만나도 어때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막 이러게 돼요. 왜? 그녀의 아니무스가 발동하니까. 자, 그래서 의사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부정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관계로 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의사인 나와 헤어질 때가 왔지만 파국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별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계속 뭐예요? 아버지를 투사했잖아. 융한테. 그랬는데, 남자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투사하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게 돼요? 그 남자친구한테 가니까 나한테는 약해지는 거죠. 그쵸? 그것을 융이 전이가 해소되는 과정을 이 내담자를 통해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꿈 있잖아요. 그 거인이 이제 그 언덕에서 이렇게 그네 태우듯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고 흔들어줬던 그 꿈. 이 꿈이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환자의 정신을 그녀의 개인적인 유대의 어떤 부적절함, 불편함, 구조화를 서서히 빠져나오게 하는 무의식적인 발전, 은의 어떤 자기 묘사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거예요. 투사를 처리한다. 혹은 전이가 이제 해소화되는 거죠. 전이는 해소한다라고 하지만 투사는 처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